대선이 이제 채 3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4개월 동안 내란 세력을 척결하고 우리 K민주주의를 지켜온 우리 국민의 저력이었는데 막바지에 대법원에 의해서 최대 위기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힘과 지혜를 모으면 좋을까요? 더 좋은 정치연구소 정호진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막바지에 지금 사법 구테타가 발생했습니다. 네, 어떻게 네. 하면 좋을까요? 지금 대선이 3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5월 1일이었죠. 저희 대법원이 말 그대로 정치 개입, 대선 개입, 사법 쿠데타가 벌어졌습니다. 정말 기함을 토하는 일이 벌어졌고요. 사실 이 지금 선거를 코앞에 앞두고 이렇게 노골적으로 대선 개입을 할 줄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조희대 대법원을 비롯한 대법관들의 행태를 봤을 때 이게 사실은 법적인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네. 형사소송법상 절차가 있는데요. 지금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하고 서울 고법으로 넘어갔는데 바로 다음날 일단은 재판부가 결정이 됐습니다. 형사 제7부에 배당이 됐고요. 바로 그날 15일 날 일단은 공판기일까지 잡지 않았습니까? 대법원의 초고속 졸속 재판에 이어서 지금은 서울 고법까지 졸속 지금 파기환송심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대단히 지금 긴장감을 늦추지 않아야 되는 대단히 저는 좀 위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대법원이 초고속으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했을 때 설마 했고 많은 법조계 인사들이 절대 그럴 수 없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했고 정치평론가들도 설마 했는데 조희대 대법관이 체제가 사법 구테타를 드디어 감행함으로써 지금 이제 도올 김용호 선생님은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일종의 반 이재명 선대위원장을 자처한 거 아니냐. 이제 마지막 남은 싸움은 이재명과 국민의힘의 싸움이 아니라 이재명과 사법부의 마지막 고비가 남아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도올 선생님이 말씀을 하실 정도로 지금 최대 위기 상황에 몰려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아주 지당하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 내란과 관련돼서 지금 사실은 윤석열이 12월 3일 불법 계엄 내란을 벌였고요. 그 이후에 사실상 윤석열이 석방되는 특히나 지기현 판사가 구속 취소를 결정하는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제가 보기에는 2차 내란이고요. 5월 1일 날 있었던 조희대 대법원 이 내란 3차 내란으로 좀 보여지는데요. 지금 대한민국 곳곳에 보면 이 지금 또아리를 틀고 있는 내란 카르텔들이 있습니다. 특히 법조계 내에서 사법부 내에서 있으면서 이 내란에 대한 막바지 지금 방파막이를 지금 자초하고 있는 이런 형국인데요. 지금 저는 도울 선생님이 지적했듯이 이번 대선 같은 경우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간의 이 지금 전선이 아니라요. 이재명 후보와 사법부 간의 지금 대선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부분은요. 지금 사법부가 벌인 대선 개입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요. 바로 대한민국 우리 주권자의 주권을 침해했다라는 부분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요. 대법원의 선고가 아니라 국민이 선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국민이 선출해야 되는 이 참정권을 지금 명백하게 침해하고 있고 대법원에 의해서 고법까지도 그러한 행태를 좀 벌이고 있다는 점에서 이것이야말로 국민들이 일어나서 막아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예, 제1정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역대 가장 최다 득표였죠. 89%가 넘는 득표율로 이재명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공식 선출이 되었는데 이 이후에 대법원이 사법 구테타를 감행함으로써 제1정당의 대선 후보를 일거에 날리겠다고 하는 음모가 지금 만천하에 드러나자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분노했던 것 같습니다. 연휴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무려 10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대법원 그 6만 8천여 페이지의 그 관련 자료 기록을 다 보았냐라고 하는 로그인 기록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 무려 100만 시민이 돌파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 아닌가요? 이게 맞습니다. 이게 사실 국민들이 대단히 분노하고
걱정하는 것 중에 가장 핵심적인 거는요. 재판이라는 게 공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다 대법원 같은 경우는 사실심이 아니라 법률심이에요. 그 법률이 맞냐 그러냐를 따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번에 조희대 대법원이 10대 2로 유죄 취지 파기환송심을 했을 때 그 전체적인 판결문을 보면 이게 거의 사실심에 해당되는 그러한 네.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7만 쪽에 달하는 관련 이 기록들을 제대로 봤냐 안 봤냐 이것도 사실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특히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국회 법사위에 나와서 다 봤다, 네. 봐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조선일보 한 기사에서는 대법관은요 안 봐도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대법관들끼리 말도 제대로 맞추지도 않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국민적 의혹이 큰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틀 만에 이거를 다 봤다라는 결과가 나오잖아요. 네. 제대로 안 봤다라고 일반적으로 국민들은 생각하는데 제대로 로그 기록했냐 안 했냐 국민들이 관심을 안 가질 수 없습니다. 제대로 이거는 지금 선고를 하는 게 아니다. 이거 완전히 졸속으로 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0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지금 이 황금 연휴 기간에 이 서명을 했다는 것 자체가 사법부에 대한 대법원에 대한 조희대 대법관 앞서 얘기했듯이 반 이재명 선대위원장을 자임하고 있는 이 조희대 대법원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그대로 드러났다고 보여집니다. 예, 윤석열 내란수계가 임명한 정확히 10명의 대법관들이 파기환송을 결정했습니다. 맞습니다. 단 이틀 만에 6만 8천여 쪽에 이르는 이 관련 자료를 읽었다고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암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가 엑스레이 한 장 보고 다른 기록은 보지 않아도 된다. 혈액형이 뭔지도 굳이 나는 몰라도 된다 하고 하면서 수술실에 들어가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학생들이 시험 그 기간인데 그 시험 그 범위 다 공부하지 않고 나는 목차만 보고도 다 공부했으니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와 마찬가지가 아닌가. 이러한 취지에서 10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상당히 분노해서 이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동참한 게 아닌가 하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지금 있어야 할 곳은 서초동의 대법원이 아니라요. 저 산속이나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도사하면 됩니다. 아니면 미아리 꼭에 가서 점집 차리면 돼요. 왜냐면요. 6만 쪽이 달하는 7만 쪽이 달하는 이것을 이틀 만에 읽었다라는 통독 실력. 네. 예. 더군다나 정말 피의자의 가슴까지 꿰뚫어 보는 이 관심법. 네. 이거를 지금 동원해가지고 이 양반들이 지금 선고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양반들은요, 지금 대법원이 아니라 산속에서 도사를 하든가 점집 차리는 게 맞습니다. 예. 조희대 대법원장 살펴보니 지난 그 대법관 시절 그 박근혜에게 임명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사건에서 소수 의견으로 최순실 게이트의 뇌물과 강요죄 모두 무죄 의견을 내섰던 게 바로 이 조희대 대법관이었습니다. 임명권자에게 가장 충실한 그런 인간형이 바로 조희대였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자신을 이번에 대법원장으로 임명했었던 윤석열 내란수계에게 끝까지 충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현재의 조희대 대법원장이 아닌가 싶고, 이래서 지금 야권에서도 상당히 긴박하게 이와 관련해서 대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 한마디로 좀 정리하면요. 이 내란숙의 윤석열의 알박기가 이번에는 통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예. 근데 이게 지금 헌재랑 대법원 같은 경우는 이 대법관들 임명하는 부분과 헌법재판관 임명하는 게 틀려요. 헌법재판관은 국회, 대통령, 대법관 3대 3대 3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근데 이 대법관들은요, 있잖아요. 그 대법원장이 추천을 합니다. 네. 그리고 대통령이 이거를 지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추천권이 대법원장한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법관들의 상당수는 대법원장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다. 소위 말해서 이들이야말로 내란숙의 윤석열이 사실은 임명을 했는데 그 전에 추천은 조희대가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야말로 내란숙의 지금 부역자라고 해도 저는 과언이 아닐 거라고 보고요. 지금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3일이었죠. 의원총회, 굉장히 장시간 의원총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일단은 보류를 했습니다. 보류를 했고요. 어제 선대위 등을 통해 가지고 지금 5월 12일서부터는 본격적인 선거운동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선거운동 기간 동안 있는 모든 재판,
특히 대선 후보로 나온 사람들의 모든 재판을 다 미뤄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고요. 이게 12일 전까지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 그때 판단하겠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저는 좀 탄핵이 좀 빌드업 과정을 좀 거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맞다라고 봅니다. 지금 고법이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 15일날 첫 공판이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기회를 잡고요. 바로 그냥 결정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요. 말 그대로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이 대한민국 헌법 정신의 가장 큰 것이 중대한 도전을 받게 되고요. 아마 1조 24항인가요? 이 국민들의 참정권 네. 이것이 말 그대로 사법부에서 침해받는 전대미문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건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요. 저는 좀 조심스럽지만요. 좀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5일 그러니까 12일 이전까지 지금 재판 일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연기가 되지 않으면요. 15일 전후로 해서 저는 탄핵해야 된다고 봅니다. 대통령 2번 탄핵한 나라입니다. 뭐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대법원장, 대법관 왜 탄핵 못합니까? 지금 국민들의 중대한 참정권이 침해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니 대한민국 대통령을 왜 사법부가 마음대로 지금 피선거권을 박탈하려고 하는 부분 이건 인정해서 되겠습니까? 저 이건 민주국가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 도올 선생님이 정확하게 좀 분석을 해주셨던데 우리나라는 유교 국가였지 않습니까? 오랜 유교의 어떤 전통과 문화가 있다 보니 사법에 대한 범국민적 존중이 있어요. 그 중에 특히 대법원 같은 경우는 가장 상부에 있기 때문에 범국민적 존중이 있었는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이 사법 시스템 검찰은 물론이고 사법부 역시 마찬가지로 더 이상 존중의 대상이 아니구나. 이들도 맞습니다. 정치의 시녀로 전락했구나. 맞습니다. 반 이재명 전선의 최선두의 대법원이 자리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국민들이 알게 됐고 더 이상 사법 시스템을 방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가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